현재 시점에 팔란티어는 매출이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객 수가 정부기관 포함해서 적죠, 그죠? 130인가 그러니까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팔란티어를 한마디로 설명하려면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라고 봐야 돼요. 표준화는 AI, 데이터 분석의 OS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화가 일정 수준 이상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죠. 영업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배포 기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또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애플로 사스 플랫폼 이 부분이 비즈니스 확장 계획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관련해서 6,000개의 대형 기관과 기업이 남아있죠. 숫자로 TAM의 어떤 숫자로는 한 6,000개 정도 돼요. 이러한 구조 속에 선순환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고 가자면 이런 내용이고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어떤 선두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냐, 결국 피터 틸로 돌아가긴 해야 됩니다. 휴먼 앤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소프트웨어나 테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빠지죠, 그죠? 근데 팔란티어는 휴먼과 머신이 같이 상호작용해서 어떤 효과를 더 많이 내는, 사용자와 기계가 함께 작업을 해서 서로 최대의 어떤 활용, 이게 피터 틸의 집착이었거든요. 회사를 만들 때 이런 틸의 집착이 반영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모든 빅데이터 분석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 기술이 인간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인간만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말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AI나 머신러닝 우월성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즉 정량적인 의사결정이죠. 이 정량적인 의사결정을 AI가 하게 되고, 이 AI가 아직까지는 정성적인 의사결정을 직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인간을 따라가지는 아직 못하죠, 그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과 기계 모두에 있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어떤 빅데이터 분석 기업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기계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유저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맞는 프로세스 설계에 중점을 둔 거죠. 최근 하이 퀄러티, 그러니까 고퀄러의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하면, 뭔가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쳐요. 이걸 다른 곳에다가 접목을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미묘하고 세세하게 바꿔주는 게 있겠죠, 보통. 그렇게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딱 하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 장애물이. 이걸 자꾸 변형시키고 하면은 그게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게 장애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사항이 미래의 어떤 요구사항이잖아요. 개별 각각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 맞춤화를 시킨다는 거는 매우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영업 레버리지가 매우 낮아진다는 거예요. 돈 벌기가 많이 어렵죠. 마진이 떨어지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광범위한 플랫폼, 여기에는 고담과 파운드리로 나누어지는 이 두 가지, 이게 표준화라는 거예요. 웬만한 데서 그냥 각자 개별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죠? 윈도우즈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것처럼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사용자 요구 대부분을 충족시킵니다. 약간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은 해야겠지만 이게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규모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 2분기까지 영업 인력을 구축하지 않았어요. 영업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쪽에 자본을 다 투자시켰어요. 기술 개발에 더 많이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엔지니어가 일선에 나가서 사용자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협력을 해서 미묘한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엔터프라이즈 기업마다 거기에 맞게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정의를 시켜줘요. 엔지니어가 가서 다 해주는 거죠. 요게 요 정도 수준까지 되는 겁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피터 틸 자체가 그렇게 기업의 어떤 비전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적인 지배력을 원하는 거죠. 팔란티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장기적인 지배력을 위한 단기 이익을 희생하는 만트라라는 또 이런 내용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러한 비전, 뭐 어떤 그 설립 정신,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단기적인 이익을 막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앞으로 향후 얼마가 될지 모를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드물죠, 그죠? 어떤 솔루션 개선, 그리고 판매보다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를 막 열심히 하지 않아요. 초기에 이렇게 되면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든 거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기술과 솔루션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투자자 만족을 위해서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죠. 대부분 매출이 얼마 일어나느냐, 매출이 몇 퍼센트 성장하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아직까지 팔란티어는 오른쪽 단계가 아니고 왼쪽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그림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피터 틸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욕망의 모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방해서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죠.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모방하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발생하고 부족한 자원, 그리고 불만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인간 자체의 어떤 그런 모습이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모방이 기술 경제 발전이 좋지 않다고 피터 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경쟁은 패자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나만 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경쟁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방법, 이게 다 전부 피터 틸의 이야기거든요. 경쟁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고객 욕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와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장기간에 걸쳐갖고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웬만한 자신감, 확신, 컨빅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죠? 지금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이 그래프에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들어가요. 그 보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팔란티의 위치는 스케일링 과정,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발적으로 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는 이 구간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넘어가면 수익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때까지 못 참으면 이걸 못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의 주가의 설명은 여기가 못 늘어나니 그냥 주가를 레벨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주식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케일링 과정을 보시면 2019년 2분기에 2만 건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2020년 1년 만에 4만 1천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여기는 좁지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광범위한 플랫폼, 두 플랫폼이라고 했죠, 그죠? 고담이랑 파운드리 이야기했는데, 이게 표준화, 뭐 OS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확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다음 엔지니어 수를 줄여주는 뭐 데이터 통합 연결, 이런 것까지 모든 게 여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고담하고 파운드리하고 아폴로까지 이렇게 사스 플랫폼 딜리버리까지 다 연결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팔란티어의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테크적으로, 만약 프로그래머나 기술적인 부분, 테크에 대해서 되게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용자, 그렇지 않은 사용자, 할 거 없이 다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한테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시각화가 가능한 탐색도 용이하게끔 이런 쪽으로 해주고요. 또 반대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면 대부분은 프로그래머이거나 기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코드 작성하거나 스크립트 작성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앱을 개발하는
이렇게 맞춰서 좀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표준화 과정과 모든 내용들이 1980년에서 90년대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상할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OS는 하드웨어의 구분을 전혀 받지 않죠, 그죠? 컴퓨터는 생산을 여러 곳에서 하지만 OS는 웬만한 데는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깔리잖아요. 그런 형태고, 팔란티어의 고담과 파운드리는 어디? 여기 보시는 OS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어디든 설치가 되는 거예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iOS도 그렇고 윈도우즈도 그렇고 리눅스, 유닉스 모든 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개별 데이터 센터나 멀티클라우드든 하이브리드든 어디든 다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이렇게 표준화되고 다양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 총 유효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 다양성으로 인해서 처음에 봤던 확장 가능한 고객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6,000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고객, 기업과 정부, 그리고 커머셜한 쪽이 560억 달러 정도 돼요. 정부 기관,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합쳐서 630억 달러예요. 총 하면 1119억 달러인데, 요거를 2020년 예상 매출로 나누면 무려 111.2배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온리 다 가져갔을 경우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여기에 35%,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냥 한 35% 차지할 수 있다면 향후 20년간 꾸준히 20% 정도 매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확장성 제공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개인 컴퓨터를 막 쓰다가 SMB라고 해서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 부분,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마켓, 컴퓨터 생산할 때 대기업이 만들 때 찍혀서 나가는 거, 이렇게 넘어갔는데,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정부부터 해서 큰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이 중요한 거죠, 그죠? SMB 침투 기회가 확산될 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를 위한 고담과 커머셜의 파운드리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본 인프라에 맞춰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대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기존 데이터 소스와 통합 기능이 좋다고 합니다. 추출 연결하는 데 있어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결국 인간의 의사결정 속도와 질을 높여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IoT, 5G 연결, 초연결 시대가 결국에는 팔란티어 경쟁력을 증폭시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앞서 쭉 이야기해왔던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와 커스터마이제이션 간의 균형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죠? 그 예로 LAPD 경찰관 같은 경우 고담을 통해서 범죄자나 어떤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요, 가능한 결론에 도출되게끔 해준답니다. 이게 데이터 모자이크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 원유 기업 같은 경우도 추출 및 탐사 작업의 최적화를 위해서 팔란티어로 전환하는 거죠. 지금 뭐 C3 AI가 여기에 또 경쟁이 되는 거고요. 여행 쪽에는 항공사, 에어버스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파운드리를 통해서 최근에 유유 항공기 좌석 배치하고 리소스 이런 거를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지역의 지도화를 하는, 매핑을 해서 지역 병원의 어떤 수용 능력 같은 경우를 오버레이 시켜주기도 한답니다. 좀 전에 봤던 이 소프트웨어 배포가 4일로 이렇게 5배 정도 단축됐다고 하니까, 몇 달이 걸리던 게 지금 14일, 2주 만으로 단축됐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고, 자, 그러면 가트너의 2020년 6월에 그 가트너 자료를 보면 2021년에 이제 지출할 내용 중에 팔란티어가 속하는 쪽,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쪽하고 IT 서비스 쪽,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1.5조 달러가 나와요, 그죠? 여기서 이 1.5조 달러에 이걸 얼마로 줄지는 뭐 개인적인 거죠. 20% 타게 더 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20%를 가져갈 수 있으면 총 유효 시장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봤던 총 유효 시장이 그 정도 안 크죠, 그죠? 이거 다 합쳐봤자 1190억 달러죠, 그죠? 이거 두 개 합치니까 1190억 달러인데 지금 3천억 달러니까 훨씬 더 크죠, 그죠? 이게 더 현실적일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만큼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도 있죠. 팔란티어의 경영진의 장기적인 목표는 전체 산업의 기본 중앙 운영 체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내세우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얘네가 내세우는 게 이거예요.
중앙 운영 체제가 되는 예로 항공사의 에어버스와 스카이와이즈를 들 수 있는데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에어버스 A350의 생산량을 33%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합법적인 경쟁 가능성은 훨씬 적어졌죠. 육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게 비용이 워낙 차이가 나면서 운영의 어떤 효과나 비용 면에서 워낙 떨어지다 보니 결국 이 팔란티어로 돌아왔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전혀 경쟁이 안 되고 팔란티어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는 거고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국방이든 정부 기관의 예산이 감축될 수도 있죠, 그죠? 긴축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비용 효율적인 부분에서 팔란티어의 옵션이 부각될 수 있고, 예산이 증가될 경우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기능을 쓰기 위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어요. 정부의 관점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고요. 경쟁 상대가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일각에서 C3AI가 팔란티어 대비해서 정교함이 한두 단계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드밴스드 알고리즘이 없다고 좀 비판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둡을 써서 그래요. 하드밴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게 좀 들어가고요. 머신러닝이나 AI 애플리케이션 정도 개발 도구로 이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좀 상대적으로 고급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또 다른 경쟁은 AI 하면 또 딥마인드가 있는 구글이죠, 그죠? 오히려 이제 팔란티어에 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가능성도 있고, 투자를 할 가능성.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하고는 좀 그런 쪽엔 좀 떨어지니까 이건 안 할 것 같고, 국방 계약도 구글은 또 이런 쪽 안 하니까 이런 쪽 경쟁이 없어서 큰 경쟁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남들이 말한 경쟁이라고 말하는 걸 불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스플렁크의 소프트웨어가 팔란티어와 경쟁하기에 너무 테키시하다고 하대요. 너무 기술적이고 이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 이쪽 국방 쪽은 거의 경쟁할 가능성이 없죠, 그죠? 오히려 협업을 했으면 협업을 했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 경쟁이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총 유효 시장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죠? 경쟁 우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사일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 통합이 되고, 높은 수준의 사용자 직관적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요. 플랫폼, 앞에 했던 거 다 정리하는 거죠. 고담과 파운드리 구현, 최적의 확장, 적합을 위한 표준화, 앞서도 말했던 사용자 정의, 사용자 기반의 이렇게 미묘한 조합까지도 될 수 있고, 광범위한 사용자 타입 어필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운영 확장의 플랫폼을 오퍼레이션, 이걸 영업 확장이라고 봐도 되고, 이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림에서 봤던 모노폴라이저로 가기 위한 이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스케일링의 단계가 여기 이 어디 부분에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한마디로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모든 인프라 위에 플랫폼을 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향후 추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표준화죠. 어디든지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앞서 제가 네트워크 효과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고객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발생해야 되고 산업 네트워크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팔란티어 자체 네트워크 효과도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피드백 순환이 돌게 되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개선되겠죠.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고객, 더 많은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또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계속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여기서부터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피터 틸이 생각하는 비전을 보고 본인들이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